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올림픽을 하겠다며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피우는 어린아이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일본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산 변이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일본 변이 코로나 사태에 총력을 다한 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인데 대체 왜 이따위 변이 바이러스나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상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일정도 늦춰지고 있고 백신의 공급량도 부족하고 주사기도 잘못 구입해서 누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국가보다 다소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지만 차분하게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응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봄꽃 놀이를 앞두고 한국산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맨날 한국에 대한 헛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좋은 건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에서 다시 한번 인류에 전혀 쓰잘데기 없는 짓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코로나19 변이종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니온TV에 따르면 해외 체제 이력이 없는 오사카부, 가고시마현 등의 남녀 8인과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에서 귀국한 6명에게서 코로나19 변이종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산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올해 들어 처음 발생했는데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산 코로나뿐 아니라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로나 또한 폭증하는 추세라서 일본 국내에서만 변이종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일본 감염병 연구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일본 변이 관련 유전자 정보는 우리뿐 아니라 WHO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는 사이트를 통해 모두 다 공개되고 있다. 외국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일본, 이런 일본의 자존심이 박살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보다 9일 늦은 한국의 백신 접종이 이틀이면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 17일 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접종 첫날 125명을 접종했지만 우리나라는 첫날에만 17,000여 명이 접종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일주일로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17일 이후 일주일간 12,000여 명이 접종했고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18만 1,000명 정도가 접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은 총 2만 명 남짓한 인구가 접종했는데 하루에 2,737명을 접종한 꼴입니다. 일주일 동안 18만 명을 접종하는 속도라면 한국은 이틀이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노파만 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특수주사기도 준비하지 않은 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특수주사기를 못 구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7일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의료 종사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은 공급 지연으로 당초 4월 1일에서 4월 26일로 본격 실시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이 가장 느린 국가다. 남들 준비할 때 뭐 했냐? K방역이 한물 같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던 시점에서 전세계는 다시 한번 이 같은 한국의 백신 접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에 잘 대처했기 때문에 접종 시작에 앞서 서구권 국가들 상황을 주시하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점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더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한 첫 단계의 노력이라고 평가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도 요양병원과
시설과 재활시설에 있는 65세 미만 환자와 의료 종사자 등 28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첫 접종이 시작됐다며 영국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한 백신을 한국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 전문기자 또한 자신뿐 아니라 이웃, 공동체를 향한 한국인들의 책임감이 정부의 방역 성과를 끌어올렸다.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백신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한국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백신 접종이지 주사기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일본. 반면 명품 주사기로 알려진 쥐어짜는 주사기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와 영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기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이쯤 되면 일본이 자존심도 상할 법한 상황인데요. 예끼놈 페페TV 또 K백신 K주사기 지겹지도 않냐? 일본이 비록 주사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GDP도 높고 선진국인 거는 인정해야지.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못 들어봤어? 일본은 이제 금방 회복할 거야. 아닙니다. 일본은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도 한국에 밀리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블룸버그가 53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2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은 전월 대비 4계단 상승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1개월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양성률, 백신 투여 및 확보율, 연간 GDP 변화 전망 등 11개 항목으로 평가되는데요. 상위 10개국 가운데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호주,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핀란드, 5위는 노르웨이, 6위는 중국, 7위는 대만, 8위는 한국, 9위는 일본, 10위는 태국 순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그동안 저평가됐던 접촉 추적, 테스트 및 건강교육 시스템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이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봉쇄를 피하는 데 핵심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1년을 맞은 한국은 사망자가 세계에서 2번째로 낮고 경제 성장률은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며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한 것이 그간 우리의 주요 대응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반경 모델을 만들어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환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3번째, 사망자 수는 2번째로 낮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136.45명으로 호주 112.29명에 이어 3번째로 적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31명으로 뉴질랜드 0.52명에 이어 2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성장률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합심의 이룬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역 대책을 깎아내리던 일본에서는 뒤늦게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KF 마스크가 큰 인기를 끌면서 수익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은 이른바 덴탈 마스크가 일반적이지만 KF 마스크는 입부분의 공간이 충분해 쓰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늘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때문에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저귀와 같은 소재로 만든 부드러운 한국산 부직포 마스크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산 주사기, 한국산 마스크, 온통 한국산만 찾아대는 일본. 앞과 뒤가 다른 민족성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백신 접종 늦어진다고 약 올리던 일본.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단 이틀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알려지자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모양인데요. 자존심은 진작에 주사기 추가해가면서 주문할 때부터 이미 내려놓으셨어야죠. 주사기 없다면서요. 주사기 좀 달라고 사정해보세요. 가뜩이나 백신도 부족한데 특수 주사기도 없어서.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관치 경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적 절차는 아예 무시당하고 역사 왜곡과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절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무시와 도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구15의 뒤끝 보도와 동학 개미들의 분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구15가 또 한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환구15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관영 매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이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소식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최고이다 라는 기조 아래 한국을 계속 무시하고 도발하는 기사를 많이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벤플리트상 수상에서 리더인 RM이 한국 전쟁에서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 내 반한국 분위기를 선동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는 치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것입니다. 절임 배추인 파오차이와 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김치가 한국이 원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당장 한국에서 얼토당토 않는 중국의 억지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영국 등 해외 언론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중국 정부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김치 논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환구15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기사를 준비해서 30일 보도했습니다. 환구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30일 한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80%가 중국의 한 마을에서 온 것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제 환구15가 영문판으로 다시 한국에 대한 도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산둥성, 핑두시, 런자오현에서 한국 김치의 80%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김치는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한국의 식당과 가정의 식탁까지 진출했다 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초에 중국이 주도한 파오차이 국제표준화기구 등록이 한국 언론에서 시비를 걸었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소란이라며 반박했고 한국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파오차이에 대한 뒤끝 기사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일 뿐이지 파오차이에 대한 뒤끝 기사로 도발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중국은 항상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한 시장의 규모를 믿고 온갖 시비와 배짱, 무례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수준 이하의 기사와 도발로 말입니다. 그동안 환구15는 이렇게 한국을 우습게 보는 시비거리를 계속 기사화했었습니다. 지난 16일 환구15는 이수근이 가짜 중국말로 중국을 조롱했다. 런닝맨에서 대만 깃발을 사용했다. 이효리가 마오를 언급했다. 트와이스의 쯔위가 대만 국기를 방송에서 흔들었다. 황치열이 중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등의 내용을 쭉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을 무시하는가 라고 분석하는 기사를 적은 것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수근의 가짜 중국말도 중국을 무시한 것이고 대만 국기를 보여준 것도 중국을 도발한 것이라는 식입니다.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환구15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원인은 한국과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문화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사드 미사일 배치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무지하게 나대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이 기사는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에도 동시에 게재하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도발하는 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는 그냥 중국 조폭 집단이 끄적거리며 만드는 쪼가리 신문 같은 수준의 내용입니다.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공갈 협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식의 보도는 중국 정부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라도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식입니다. 특히 알리바바 등 기술 기업들은 이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등 세계 경제 질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식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말 한마디를 트집 잡아서 알리바바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윈은 10월 24일 중국 고위급이 참석한 포럼에서 중국의 금융감독 관행은 전당포 수준이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다. 과거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던 금융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가 갑자기 무산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제 엔트그룹을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갑자기 알리바바를 타깃으로 한 독점금지법 규제 강화법 초안이 발표되고 지난주에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런 조폭 같은 결정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의 주가는 완전히 곤두박질했고 한국의 동학개미 주식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결정은 세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치는 백신 놀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으로 미국, 영국의 백신에 맞서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C19 사태의 원인 제공 국가인 중국은 최근 백신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C19를 처음으로 발견한 국가이며 성공적으로 방역한 모범 국가이다 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도리어 부유한 국가들이 C19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 중국은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로 나선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전 세계 100개 가까운 국가들과 백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백신 시노백은 임상시험도 끝내지 않았고 실험 데이터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안정성과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약물일 뿐입니다. 세계인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C19 백신을 검증도 되지 않는 중국산으로 외교적으로 이용해보겠다고 마구잡이로 뿌려대고 있으니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환구시보의 헛소리 보도나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